이해하시죠? 여러분 리크루팅 가서 이 강의 들으세요. 리크루팅 가서 감사훈련 하세요. 리크루팅 가서 존중훈련 하세요. 사장님은 존중받아야 돼요. 사장님 여러분 친절해야 부자가 된대. 저 엄청 싸납백이야. 그래서 가난해. 지금까지 열나 이랬는데. 네, 인사드립니다. 노엘마스터 강영인입니다. 우리 좀 문화 좀 바꿉시다, 문화. 이현실 곧 총장이 나와서 문화 바꾸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산센터 오면요. 여기 뮤직 있죠. 아침에 청소하실 때요. 이런 음악 틀어놔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리고 빨리 이은실 본부장에 와서 이거 가르쳐 주세요. 호명을 하기 전, 호명을 했을 때, 후.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사람을 깨우고 나도 깨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 시너지가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운이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불 붙이는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이은실 본부장님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스폰서님이 나오라면 나오기는 하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 호명을 하기 전, 호명을 하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뭘 갑자기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글로벌 탑센터 서민갑부를 달리는 스타마스터 이은실입니다. 다 됐는데요, 팀장님. 네, 저희 경희글로벌 탑센터도 여기 일산도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 계신데요. 우리 네트워크는 분위기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 총장님은 소리 지르는 것도 싫어하시고 우리 강영희 총장님은 분위기 확 띄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I형과 C형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여기가 복합적인 상가들이 이렇게 다들 사무실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농도에 맞게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경희 글로벌 탑센터도 늘 여자들이 또 많고 다들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못 띄웠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일단은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안녕하십니까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들어와야 여기 앉아 계신 사업자들이 다 활기차고요. 두 번째는 스피치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의 팀장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딱 밝히고 나면은 그때 한 3초간 와 하면서 박수를 신나게 쳐드립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셔야 박수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 그렇게 스피치 타이밍도 맞춰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기존들이라 괜찮으시지만 어찌됐든 한 번, 두 번, 세 번 오시는 신규 사업자들이 이 분위기 보면서 신나고 재밌고 뭔가가 될 것 같은 이 온기가 느껴져야 이 사업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오는데 저도 초창기에 강영일 총장님을 따라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센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와봤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깔아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산이 이렇게까지 깔아앉았을까라는 생각 해봤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저한테 박수 쳐줬던 것처럼 그 농도대로 조금만 업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약간 주인의 색깔도 있어요. 센터장도 SC, 저 안방에 계시는 하총장도 DC. 음악을 좋아할까요? 제가 집 나가 있었더니 음악을 아무도 안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산센터에 오시는 처음 출근하시는 분은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뽕짝이든 뭐든 최대한의 신나는 음악을 먼저 틀어놓으시고 청소를 하시고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 오면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라고 맞아주고 화답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당연히 사회자가 이은실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럼 와 해주고 또 와서 자기 스스로 쑥스럽지만 이름을 안녕하세요 이은실입니다 라고 자기가 대답해주면 다시 수고했다고 와 하고 박수 쳐주는 문화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강사 트레이닝, 여러분이 하고 있는 라인 미팅,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세미나나 모든 행사에 이 단체전은 내 안의 신성이나 내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밖에서 식당하면 내가 나를 깨우고 내가 나를 힘들게 회복 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고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학교 동창들 만나면 신나죠? 왜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또 군대 동기 만나면 신나죠? 왜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같이 공부하는 같은 반은 왠지 우리 반 이러죠? 우리 팀 이러죠? 그럼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산 팀, 우리 전체 탑 산하에 또 일산 마두 팀에 누구누구 산하에 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데 그걸 서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신성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성이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영혼을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산센터에도 만약에 모두 I형만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끄러워요. 네? 근데 모두 C형만 있잖아요. 발소리도 살살 다녀요. 왜요? 옆에서 귀찮게 하는 걸 C형은 너무 싫어요. 근데 I형은 계속 치근덕대. 야, 놀자. 오늘 한판 뛰자. 근데 이게 우리라는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제가 김주환 교수님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전에 이 마음의 괴롭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자야 뇌에서 다시 리셋이 된다 그랬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C형이고 I형이고 뭔가 쿵짝쿵짝하면 기분이 좋아져야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사실은 이제 아버지도 좀 약간 약주 좋아하셔서 눈치 보는 문화였어요. 그 눈치 보는 문화에서 자란 자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안정감이 없고 또 자신감, 자존감에서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 안에 걸 못 꺼냅니다. 그래서 소리도 커요. 저도 목소리 크잖아요. 안정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감이 생기려면 자존감이 뛰어오르고 여기서 전전두피칠이라고 그러죠. 그게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신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을 많이 준 딸내미, 아들내미는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안정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밝고 집안이 신나야지만 그 자녀들이나 그 구성원들이 잘 자기 가능성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총장을 좀 들여보내야 되나 생각도 해요. 왜 가끔 아빠가 없으면 큰언니랑 막 놀죠? 네? 집에 부모 없으면 막 음악 틀어놓고 놀죠? 그래서 하총장 어디 집에다 묶어놓든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노래를 틀면 하총장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 뽕짝을 싫어할 텐데 막 이런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틀어놓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보스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기 노단장님 있으면 아마 더 뽕짝을 못 틀 거야. 그쵸?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하총장 가끔은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뽕짝 드는데 엄청 눈치 봐. 아시겠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이제 김주환 교수님 거를 차례적으로 한 2달 제가 이제 모든 챕터를 필사를 하면서 들어봤더니 어떠한 책임보다 안정감을 주는 사랑을 주고 치유하는 게 가장 그 사람의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 우리 뇌 구조가 그래요.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따숩고 안정감이 있어야 자기 걸 꺼낸다는 내 안에 심리학, 뇌학, 철학 등등등의 뇌성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꺼내는데 윽박지르면 지를수록 두렵고 더 큰 소리치고 불안장애를 더 가미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불안한 아이들이 공부를 더 못해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모든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우쭈쭈가 더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파트너나 스폰서나 형제라인 간에도 그냥 우쭈쭈 네가 최고 해갖고 야단치는 것보다 실은 야단 안 맞고 뭔지 모르겠지만 잘했대. 옛날에 그 어느 대학 총장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기 학교 집에서 막 이제 유학 막 황소 팔아갖고 학교 보냈는데 자기가 꼴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일자를 그걸 지웠대잖아요. 백등을. 그래갖고 보냈는데 시골에서 내려갔는데 우리 아들이 1등 먹었다고 소 잡고 동네방네 소 다 잡고 난리가 나서 풍악을 울리고 엄마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장이 됐다고 하는데 부모는 알았대요. 꼴등한지. 그 지워갖고 보낸 거 알았대요. 그런데
소 잡아갖고 동네방네 난리를 쳐서 풍악을 올리고 내가 이렇게 아들내미 키워갖고 난리 쳤다고 소를 잡아갖고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부모 때문에 총장이 됐다고 하잖아요. 다 1등 할 수 있는 신성을 갖고 있대요. 김주환 교수님 말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멘토를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내가 그래도 우리 스폰서를 받쳐주든 파트너를 끌든 중간 리더는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잘 몰라. 저도 제가 딥다 성공학을 막 맞춰서 그냥 흉내를 내고 갔는데 내가 뭔 단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억지로 흉내를 내서 가. 억지로 흉내를 내서 그래, 목표를 잡으라 그랬어. 그래, 뭐 쌤이 도전하라 그랬어.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잘 안 돼. 왜 안 될까? 막 저 혼자는 막 열나 뛰어가는데 저 왜 못 쫓아오지? 파트너 소실적 왜 안 나가지? 그래서 막 퇴근을 해. 그러니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랬는데 알겠어요 하면서 더 주눅 들고 더 못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뭘까? 도대체 이 반복이 뭘까에 저에게는 이따만한 물음표가 항상 있었어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뭐 누구는 되고에 그거는 뭘까? 게을러서 그럴까? 머리가 모질라서 그럴까? 이런 거 참 저한테 참 그 숙제였어요. 도대체 뭘까?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오뚜기처럼 맨날 열정! 오뚜기처럼 맨날 목표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뛰라고 말하는데 왜 누구는 뛰고 누구는 안 뛸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에게. 왜요? 가르쳐 좀 해야 되는데 방법이 문제가 아닌가? 뭘까? 방법은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야. 애터미가 바라는 높이 돈 벌려면 이만큼 하라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안 하고 못 하시는 거야. 이 갭을 어떻게 줄이지? 도대체 어떻게 줄일까? 이 개인차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개인차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 들죠? 나는 왜 그만큼 하라 그러는데 야, 저 김고은 스타마스터는 3년에 리더스 클럽 갔대. 뭐지? 나 지금 몇 년째인데? 이 스폰서가 안 가르쳐줘서 그래. 오늘 잘 만났어. 똑바로 가르치세요 하고 승질을 내. 또 파트너 보면 별로야. 이거 도대체 뭘까? 이런 기분 들지 않아요? 가르쳐주기는 엄청 가르쳐주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1,000만 원을 몇 년 뭐래더라? 일정한 3년인가 5년인가 안에 1,000만 원을 못 벌면 그건 게으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왜요? 요즘같이 돈을 버는 홍수 시대 정보가 유튜브에 둥둥 떠 있는데 그걸 떠다가 그걸 접목만 하면 어느 분야든 다 똑같이 올라와요. 돈 잘 버는 법, 일 잘하는 법, 일 잘 넣어, 일 못 넣어의 차이. 그냥 어느 분야도 유튜브 거 갖다가 1번 강영일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쭉 올라가요. 저게. 저 절대평가, 돈 주는 평가만큼 올라가거든요.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 뭐 이런 제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거기서 갖다 쓰는 거야. 그래? 상위 1%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알았어! 하고 막 그걸 막 거기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올라갔나? 좀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또 그걸 해보고 파트너한테 알려주면 그래 하고 또 파트너들은 그래 해봐야지 하고 여기를 계속 지금 점핑을 하고 넘나드는 거야. 이 갭을 줄이려고. 어떻게 해야 이걸 줄이지? 나도 1억대 연봉 되고 싶은데 나도 연봉 2억 되고 싶은데 우연히 발견한 이 김주환 교수님 책에 이제 동영상 먼저 봤죠?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2시간, 3시간짜리 동영상이죠. 그분이 평생 연구한 걸 유튜브로 퍼 날리기 시작했는데 왜 유튜브로 퍼 날리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그 댓글에 치유를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많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를 이제 발견하고 당신도 그거에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강의도 상당히 탭차별로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 이제 책 내놓은 게 이 내면 소통이에요. 자기가 자기랑 소통을 하는데 다 자기를 다 알 것 같지만 저도 최근에 저를 발견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가 파트너들한테 가르쳐줘도
그 파트너는 자기가 어느 파트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제가 김주환 교수님 거를 책을 사고 동영상을 계속 서머리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제 위치를 몰랐어요. 제 뇌 상태도 몰랐고 제 심리 상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출발했겠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챕터에 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절대평가 돈 버는 위치에서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은 아마 수입을 벌 거예요. 라인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자기 위치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성공자 강의를 들으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김지환 교수님은 성공하고 싶으면 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가 재밌고 신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붙고 돈도 붙는데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은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멋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많은 지금 성공하고 싶은 많은 우리 애터미 가족도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왜? 이미 성공한 게 아니니까. 우리 바깥에서 그닥 성공 안 하고 들어와서 자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그 위치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평가하고 그 위치에서 무엇인가 일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와 소통을 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데 요 회복 탄력성은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책이 서점에 30권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서점의 성공학은 인체나 이 뇌과학의 원리로 회복 탄력성을 쓴 게 아닌 성공학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 회복 탄력성은 처음엔 간호학이 가져다가 암을 낳게 하고 환자를 낳게 하는 회복이 시작됐대. 그러니까 요거 우리 IMF 다음에 금융대란 있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국민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 저자인 저분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많은 국민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국민성, 결국 국민이 다운이 되면 결국 국가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했던 사례 등등등도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내면 소통이 나와서 이제 작은 것부터 우리 아이들이 5살부터 오늘 처음 드시는 분은 우리 눈 뒤에 있는 편도체 일 잘하는 MPFC라는 전전두피질이 명상으로 회복이 된다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떠한 돈을 와장창 버리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우리 교육계는. 저도 엄마이면서도.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밸런싱에서 그 열받고 그 스트레스 받는 이 편도체, 눈 뒤에 빨갛게 아믹달라는 편도체가 떨어져야지만 이 이마에 있는 우리가 일 잘하는, 기가 막히게 일 잘하는 우리의 뇌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우리 많은 공부하는 대학교 등록금 내서 보내는 아이들을 또 돈 벌러 다니는 남편들 또 많은 환자들이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우린 그거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5살 배기를 명상을 시키기 시작하면 놀라운 성장을 한대요. 다시 5살 때부터 저 명상을 시키면 놀라운 부자가 된대요. 우리는 도대체 한강의 기적을 얼마나 엉금덜금 너무 힘들게 가랑이 찢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텔레비전에서는 저 멋진 아파트에서 멋진 소파에 앉아서 멋진 차를 타고 멋지게 부자가 된 것 같은 척을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러지? 하고 헐벗고 굶어 있는 대출 빼고 못 빼면 별로 없어요. 대다수 국민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겁대기는 엄청나게 빌딩이 올라갔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별로 부자가 되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서양에 있는 많은 그 부자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4개 중에 하나 찍어라는 그 단편일적인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아이 때부터 명상을 시키고 그 명상으로 창의성을 넓히고 안정감을 줘서 굉장히 독창적인 다양성이 창의적인 자기를 꺼내는 다양성의 직업을 갖고 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를 했어요? 진짜 멋나게 공부 학원 다녔잖아요. 스트레스 이빠이 받으면서. 그래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서 연대를 갔는데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신성조차 가능성조차 못 꺼내고 두려움이 많은 그렇게 학교의 공부에 맞춰서 우리는 어른으로 자란 거예요. 막상 실제 나와서 보니까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교육열이 높다 그러는데
가장 부자를 많이 탄생을 또 못 시키는 아이러니함이 있죠. 거기다 돈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그런 등등등이 뭐가 원인인지 잘 몰랐어요, 저도. 나를 존경하라가 이 니체의 말의 원투에 이제 어느 날 나를 존경하라 라는 단어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를 존경하라. 내가 나를. 송지연 사님이 딱 나 송지연을 존경하라 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무슨 내가 나를 존경하래. 그랬더니 나 일 잘하나? 나 처세 잘하나? 나 좋은 엄마인가? 나 좋은 사람인가? 나를 존경해 볼래니까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 니체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다시.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게 어느 날 명상을 시작하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뭐와 싸우는 걸까? 뭐와 싸우는 걸까? 어디다 기준을 놓고 저 갭을 해야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나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근데 니체가 어느 날 너 자신을 존경하래요. 이제 겨우 저를 돌보는 너 자신을 돌봐라는 소리를 54살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 그것도 김지환 교수님 강의 듣고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급히 와갖고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도 누가 가르쳐주진 않아. 여러분이 괜찮은 엄마를 만났으면 따둑따둑 받았겠지만 10대 때, 20대 때 괜찮은 엄마를 만났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보는 걸 너가 제일 맛있는 걸 네 입에 넣어라. 너가 가장 소중하다. 너를 존중한다. 넌 이런 존중할 만한 인간이야. 넌 존엄성을 가진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엄마가 멘토를 해줬다면 나는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을 거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큼성큼 엄마 아빠도 내 식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바톤을 터치를 받아서 아들을 이렇게 둘을 낳은 엄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저한테 너가 굉장히 귀한 존재니까 너를 돌봐라. 네 아들 돌보지 말고 라는 소리를 듣는 단계가 저였어요. 즉 제가 우리 파트너들을 관찰하면서 왜 어떤 친구는 잘하고 어떤 친구는 못할까? 어떤 친구는 치유 단계에 들어와요. 애터미를 만났을 때. 어떤 친구는 돌봄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단계까지 가고 저 니체는 자기를 존경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라 그래요.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더라고. 나 자신을 체험하는 거야 지금. 무슨 직업을 갖든 잘하고 싶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냥 애터미 그냥 따로 이것만 블럭으로 그냥 따로 놓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봤더니 저는 치유해야 될 단계더라고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을 윽박도 질러보고 소리도 쳐보고 이렇게 달래도 보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오토 판매사가 어쩌고 저쩌고를 막 했는데 누구는 자신이 없어요. 누구는 해볼게요. 안티 맞았어요. 되는 거야. 뭐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사업 구간을 막 사업비를 날리고 돈이 떨어져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막 도대체 저거 뭘까? 어디다 맞춰야 될까? 본부장한테 맞춰야 되나? 국장한테 맞춰야 돼. 근데 소실적으로 왜 안 나가는 거지? 라는 거를 제가 되게 저에게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도대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니까 잘 안 되죠. 자기 자신만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딱 알았어요. 김지환 교수님의 회복탄력성 단계 강의를 듣고 저는 치유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 제가 불안하니까 소리 지르고 목소리가 컸던 거예요. 불안한 사람 소리 목소리 크고요. 아무나 보고 잘 싸워. 저 잘 싸우거든요. 좀 미안하면 띠디디디 이래요. 또 치유 단계.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냐면 엄마와 돌봄에서 잘못된 거예요. 1차 분리가 잘못된 겁니다. 안정 분리. 가끔 여러분 쌈딱 있죠? 쌈딱은 1차 분리에서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김주환 교수님은 안정감이 있지 않으면 편도체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목표하는 점수, 자기가 목표하는 이루고자 하는 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남편, 배우자, 자기가 뭐든지 행복해지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힘이 불안장애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을 넘으면 공황장애, 우울증, 암, 뭐 등등등.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센터에 와 있는 분들이요. CT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 송지현 사람이 엄마한테서 지금 분리불안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공선의 사람이 계속 막 딴지를 만약에 걸어. 그러면 이분이 불안장애에 있구나. 나 자신이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 돼야지만 문제 해결력이 나오고요. 일을 되게 잘해요. 우리 팀이 쿵짝쿵짝이 되는데 3명이 스폰서, 파트너, 스폰서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분리불안장애를 갖고 있어. 엄마한테서 따둑따둑을 못하잖아. 그럼 아무 때나 자존심 싹 내밀어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 사이클이 막 돌죠. 부정 사이클이 거기서 도니까 이 양쪽에 있는 스폰서가 팀워크를 못 내요. 이 상태에서 나가서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사람의 가능성을 꺼낼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제가 수달 가까이 이거 감사하는 거 있죠.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는 10대 때 엄마의 저기를 바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엄마인 거예요. 10대 엄마니까 자기도 따둑따둑 해야 되는데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열정을 하고 있나 봤더니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코끼리가 발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른이 돼도 그게 아이인데도 쉽게 풀을 수 있는데 못 푸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불안장애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푼다고 푸는데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소리 질러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치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고, 그래서 이제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거 뭐 해야 돼요? 셀프 마더, 치유. 잘했어, 강영일. 됐었다? 잘했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저기 완벽주의자인데, 회사 일 무지 잘하는데 집에 가면 사이코 있죠? 착착착착착착 줄 맞춰져 있지 않은 수건을 못 보고, 옷이 착착착착 안 되면 못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다 엄마하고 문제예요. 연예인 돈 많은데 자살하죠. 저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병원 가기 전 단계가 너무 많이 환자가 많아. 그 환자가 대부분 가난해요. 자기 돌보는 거, 자기 귀한 거, 나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 존중을 엄마한테 못 받고 그 존중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남한테 처음에는 애가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시작해. 우리 딸 잘했다. 그럼 우리 딸 잘했다 그러면 좋다. 그러고 우리 딸 야단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우리 누구누구 잘했네 이래요. 그리고 인정 중독에 빠지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존중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소리 질러요. 밖에 나가서. 조직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무슨 생뚱맞은 말을 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강의를 계속 써머리 하다 보면 여러분을 치유하게 돼요. 여러분이 치유가 되면 여러분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을 쓰담을 계속 해야 돼. 여러분한테 친절하고 쓰담을 계속하면 다른 사람의 상담을 받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애터미 리크루팅 하러 가서 그 사람이 완전 4차원 또라이라도 내가 편안하게 쓰담을 해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붙어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정감이 15살 때 엄청나게 쓰담 받고 계셨나요? 20살 때 어떠셨어요? 모르겠죠? 이 사람이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추적해 본 거야. 엄마가 10 몇 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내가 분명히 애들을 3남매 끌고서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맨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제가 그래서 강영일 잘했어 한 다음에 니체가
강영일 너를 존경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 단계에서 나를 돌보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첫 번째 치유 단계예요. 조울증 이런 분들 있죠. 공황장애 또 우리 성향 분석했을 때 S형의 맨 밑에 세 번째 밑에 단점이 많은 분 우울증 상태죠. 이게 안 된 거야. 저렇게 마음 근육이 상처가 입은 상태에서 일을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일 수도 있고요. 자, 내가 I형의 2번의 밑에 있죠. 2번의 밑에하고 3번의 밑에가 둘이 같이 있잖아요. 조울증. 어느 날 팍 돌아. 어느 날 욱해. 심리적인 불안장애가 있는 상태. 감사 사이클 편도체 안정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 근육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 때나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 분리불안 장애. 그리고 그거를 명상을 해줘야 되는데 명상을 하고 돌보고 잘했어 이런 사람은요 기똥차게 공부를 잘하고 기똥차게 돈을 잘 번대요. 넌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파트너들 큰일 났다. 윽박만 지르고 여자가 왔는데 얄짱 이러고 왔는데 그러면 더 유리 멘탈 된대요. 어떤 사람? 치유 단계에 있어야 될 사람. 이렇게 셋이서 팀원이 있는데 모르잖아. 자기가 치유 단계에 있어야 되는지 돌봄 단계가 있어야 되는지 성장 단계에서 누굴 존중 리더십을 키워낼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을 받아내고 사람을 관리하고 결론은 사람이 날 쫓아와야 부자가 되거든요. 돈이 4개로, 행복이 4개로, 사람이 4개로, 사람이 와야 돈이 와요. 그런데 나조차도 내가 싫을 정도로 치유해야 될 사람 많아요. 결론은 이 R&T 부정 사이클이 많은 사람은요. 돌봄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는 생각이 보니 그래서 명상하시고 감사할 거 3개 적고 잘했어 강영일 또 잘 살았다. 애들도 막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남동생을 만났더니 역시나 비슷해. 역시나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쫓아가는데 저녁마다 가위를 눌러요. 불안장애가 있는 거죠. 저랑 8살 차이니까 제가 돌보는 엄마인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근데 본인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노망이 났나 왜 이래. 왜 그러냐면 그게 따스하게 치유돼야지만 사람이 붙어요. 그래야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그 교수님 강의 듣고 치유한 사례는 어마어마해요. 먼저 간호학계가 가서 환자들 치료 엄청나게 빨리 됐고 그 단계를 해서 치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보험회사나 이런 CEO 대표들 명상하고 어려서의 문제, 존중 리더십, 감사 리더십, 또 자기 돌봄 리더십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성은 3개월이면 다 깨어난대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드립다 쪼면 애는 수능 보러 가서 엄마가 드립다 짜갖고 글자는 꺼멍이요. 엄마 시험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갖고 나 못 풀고 나왔어. 이래갖고 편도체가 이빠이 열받아갖고 애는 결국은 시험을 잘 못해갖고 애가 막 다운돼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왜? 엄마가 무식하게 쪼니까. 뭘 안정화시켜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채근하는 엄마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엄청나게 물고 빨고 우쭈쭈가 가장 부자로 만드는 방법. 여러분 스폰서 파트너 간에 그랬죠? 우쭈쭈 그래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어른인 것 같죠? 너무 외로워해.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전쟁 같은 삶을 치르고 있는 나. 잘했어. 모두 그렇대. 왜? 내가 이러면 남도 똑같아. 내가 이러면 남의 집도 똑같다니까. 그냥 대출 이빠이 얻어갖고 집 우아한 차 타고 남의 우리나라 인정 중독이 심각해갖고 명품 1위래잖아요. 명품 보이 1위. 1인당 생산. 왜? 남 위에서 집 사고, 남 위에서 옷 입고, 남 위에서 차 사고, 남 위에서 학교 다니고, 남 위에서 졸업장 따고, 남 위에서 남한테 어울릴 만한 사돈을 맺는데요. 아유, 내가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야 사돈을 뭐 지금 네가 지금 아빠 지금 얼굴을 지금 어떻게 망가뜨리는 거야? 지금 저런
사돈을 얻고 막 이러죠. 애가 행복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막 계속 넘이야 넘. 그래서 되게 불행해요. 그래서 만족감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 일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 많다. 자,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인 내가 애터미를 주고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상 플랜 풀어 듣긴 들어. 근데 어디서 막 안티 맞아. 그럼 자존감 확 떨어지고 원래 떨어져. 이런 사람들 많아요. 치유 단계가. 저는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존중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존중력이 뛰어나면, 아유, 우리 나의 스폰서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파트너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학생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선생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직장 상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직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최고의 리더십이래요. 자, 미장원에 리크루팅 하러 가서 그 사람의 존중력을 깨워내려고 사장님의 영혼을 상담하고 사장님의 가능성을 깨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애터미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스럽게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살았냐고 듣는 사람한테 그는 고개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리크루팅 잘하는 방법. 사람의 향이 나야 돼요. 뭔 소린지 알지 이거. 근데 여러분이 이빠이 치유가 되잖아요. 잘했어 강영일. 이빠이 치유하면 이제 애들 있죠. 엄마가 궁둥이 따따따따따따 하고 젖병 딱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어른도 똑같아. 촥 이러잖아. 가갖고 칼 들고 나가갖고 우리 엄마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자기의 그 신성을 못 꺼낸대요. 그래서 누가 지나치게 불안하다, 누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그거 되겠어, 무서워 뭐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이거 단계. 우쭈쭈 해야 되는 단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방법, 교수님이 잠 자고 가장 맛있는 거 나 주래요. 딸이고 남편이고 주지 말래. 애터미로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잖아요. 가장 나를 존중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존경 단계까지 끌어올려라. 강영일을 존경해야지 강영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한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존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나를 존경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위치가 좀 달라져요. 뭐 준비됐나? 뭐 이런 얘기 하나 말할 필요가 없어. 너를 존경해라 강영일. 그럼 내가 똑바로 해져요. 너를 존경해라 라는 마음으로 나를 그 니체의 말처럼 그렇게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나를 존경하는 단계를 체험하는 것이 삶이래잖아요. 그 삶 속에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해놓고 강영일 너 존경할 만해. 잘했어. 매사에. 기준. 여러분 준비된 나의 기준. 진짜 행복하고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했다라는 기준이 강영일 너 그거 잘한 거야. 너 존경해. 내가 너 존경해. 라는 기준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디까지가 준비된 난지, 어디까지가 절대평가만큼 기준이지, 어디까지가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계속 나를 따독따독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그래 너 잘했어. 너 진짜 존경받을 만하다 강영일. 너 그거 진짜 잘한 거야. 라고 매사에 일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만 가져도 좀 기준표가 달라지더라고. 마음만 가져도 달라져요. 왜 자기가 돈 버는 데까지 눈금이 가 있어야 돈이 들어온 데잖아. 내 눈금이 치유에 가 있는지, 내 눈금이 돌봄에 가야 되는지, 내 눈금이 부정 사이클, RNT가 모든 게 부정적인 상태에서 들어가 있으면 치매 걸린다잖아요. 그럼 다 부정으로만 나온대잖아. 그거를 내가 눈금을 갖다 놔야지만 돈이 딱 저기까지 들어와. 그래야 너한테 사람이 착착 붙어. 그 눈금이었어. 그걸 어떻게 찾지? 제가 여러분한테 찾아드리고 싶어. 저도 계속 그 눈금에다 갖다 놓은 거야. 행복해야 돼요. 자기 직전까지 행복해야 돼요. 뭐가 이빨에 열받았으면 자기 직전에 그래 그 인간 용서해야지. 나를 위해서. 나를 볶아대지 말아야지. 나만 용서하래잖아.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용서했어라고 말할 필요도 없대잖아. 그래야 전전도피질에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존경하라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세요. 나가 나를. 이상숙 국장이 이상숙 너 존경해. 너 아까 낮에 잘했어. 송지현 잘했어. 아까 저녁에 스폰서랑 말할 때 너 그거 잘했어. 그럼 기준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눈금이 다 어디로 가겠어? 눈금이 우리들이 장난 아닌 기준으로 다 가는 거야. 여러분 나를 존경해. 매사에 감사하고 감사 세계 찾고 존경 단위에 고객을 대하고 스폰서를 대하고 소비자한테 관리하고 매사에 자식하고 부모하고 다 존경 잘했어 강영일. 너 끝내준다. 이러잖아요. 병도 안 걸려요. 사람이 계속 붙어요. 미소가 지어져요. 나는 계속 이쁘다 소리 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돈이 잘 벌리는 거야? 끝난 거 아니요? 네? 여러분 끝났죠? 제가 혼자 와 이거 발견하고 지 혼자 좋아하고 엄청 좋아했어. 야 드디어 내가 파트너한테 가르쳐줄 끝판왕을 발견했다. 이 교수님이 어찌나 나 감사한지 진짜 이 교수님한테 진짜 감사해요. 연대 대학원 평생 교육을 연대 등록금 얼마요? 저 공부 못해갖고 못 가시오. 그거 안 해도 유튜브로 여러분 이 플랫폼 전성기 안방에서 방구석 대학원을 다닐 수 있어. 여러분 방구석 대학원에서 여러분요 그레이드 올려 그레이드. 굉장히 가능성이 많대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부터 제가 이렇게 파트너의 치유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을 만나서 다시 이제 제가 잘했다 그러고 고맙다고 따둑따둑하고 저 이제 교수님의 돌봄 가위 누르는 애들 있죠. 안아주고 돌보면 자기 따둑따둑하면 가위 없어져요. 우울증, 공황장애 안아주고 이제 만약에 엄마가 그거 해야 돼.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내가 나이가 50개 먹었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안아주든 아니면 자기가 안아주는 거야. 여러분 일 잘하고 싶으면 계속 쓰담쓰담 하셔야 돼. 이렇게 하라던데. 여기 놓고 이렇게. 영일아 잘했어. 그렇게 하면 영일이가 좋아하던데 이렇게 3인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렇게 하면 주연이가 좋아하지. 알았어 이거 먹어. 쭈쭈. 이거를 3개월 하잖아요. 엄청나게 편안하고 그릇이 이따만해진대. 난 맨날 강의하면서 그릇 넓히라는데 뭘로 그릇을 넓혀야 되는지 맨날 싸우는 거야 파트너가 스폰서랑. 저 왜 저렇게 그리고 막 자존심 아무 때나 자존심 부리는 애들 있죠. 문제가 있는 거. 저도 약간 그과예요. 그래서 뭐 배째 뭐 이러잖아. 언제 나한테 얘기했어?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이게 우쭈쭈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목소리 엄청 커져. 그것도 일을 안 해 삐져갖고. 그래서 모르죠? 그 왜 그런지. 몰랐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대. 에?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부자가 될 수가 없대요. 그 사람 보시래요. 무조건 가난하대요. 우리 열나 일했는데 가난하잖아. 열나 일했는데 왜 가난해? 아무 때나 부정성 나고 그래서 막 상대가 반격했을 때 아주 쉽게 물리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화가 안 나는 방법. 자기 우쭈쭈가 되어 있고 감사할 거 되어 있고 자기 돌보고 상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화가 안 나는 방법은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화 안 난대요. 너는 돼지같이 이 나쁜 XX야! 뭐 이러면서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안 받아줘. 그러면 화 안 난대요. 저거 뭔 말이야. 이제 거기서 다 가르쳐줘요. 우리의 부정 사이클이 없어져야 얘가 기똥차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일을 잘하고 행복한 부자가 된다니까. 저쪽에서 아유 저거 뭐 어쩌고 뒷담화를 왕창 들었어. 앞담화를 들었어. 그래 돼지 같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구나. 그냥 영혼 하나도 없이 얘기하래. 그래 너는 그런가 보다. 그래 나는 인정 안 해. 그러다 일을 하래요. 뭐 화 하나도 안 난대. 왜? 화 안 나는 방법 아주 쉽게 가르쳐주죠. 엄청나게 치유 많은 사례들이 막 댓글 봐보세요. 교수님 거 댓글 봐봐요. 정말 제가 볼 적에 정말 감사할 뿐이고요. 국민 교육에서 해결이 안 되는, 교육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많은 정신적인 치유와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재성을 개발하면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
이들이 현장에 가서 자기가 치유가 되면 이들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혼이 회복되고 많은 병이 회복되는 그걸 교수님이 그걸 다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존경합니다. 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막 이렇게 댓글이 장난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용적인 거 엄청나죠. 내가 사이코봐. 내가 사이코야. 집에서 마누라 잡아. 마누라가 잡으면 마누라가 공포하니까 애들까지 공포로 가르치죠. 그럼 그 애가 공부를 이빠이 가르쳐서 서울대 갔다 와서 나와서 뭐 하냐고. 불안장애인데. 그 애가 밖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뭐 회사를 운영하든 직장에 들어가든 애텀이 오든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연에 갖고 있는 신성을 꺼내는 그런 교육은 아직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저는 우리 애터미인들이 그걸 깨우길 바라는 거예요. 정말 책도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내면 소통 책이 강의를 다 들으면 두껍지만 다 와닿아요. 다 와닿아요. 살아있음에 감사. 뭘 살아있음에 감사야. 쇼크잖아요. 예? 우리 10개월, 포유류에서 10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인간밖에 없다는데, 저 누군가가 기저귀 안 갈아주고 15일 놔두면 죽는다잖아요. 근데 그게 고아원 원장이면 어떠냐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야. 나를 돌봐준 부모가 있든, 형제가 있든, 고아원 원장이 있든. 그냥 그거에 그런 사이클이 있어야지만 뇌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러니까 일 잘러가 이거예요. 전전두피질이. 생각해봐요. 과제 지속력이 뛰어나고 끈기가 있고 집중력이 있고 자기 감정 조절하고 충동 조절력이 있는 자기 조절력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자기를 갖다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뭐가 안 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에 관한 정보 처리, 타인에 관한 정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 지금 사이클이 문제가 있구나. 나 지금 부정 사이클 도네. 나 지금 치유해야겠네. 내가 지금 저 사람의 공감을 일으키기에 마음이 너무 텁텁하다. 야, 빨리 명상하고, 빨리 맛있는 거 먹고, 나 빨리 이 시간에 파트너 잡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나 잠자야겠다. 라는 자기 정보 처리 기능. 그리고 타인에 관한 정보 처리. 저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힘들구나. 그랬구나만 하면 되겠구나. 딴 얘기 했다가는 저 친구 아직 못 받아들이겠구나. 여러분, 리크루팅 가서요. 상담하고요. 그랬었군요. 그렇군요. 로 상담이 끝날 가능성도 많아요. 왜요? 타인 관한 상대 의도 감정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우쭈쭈가 돼 있어야 저거를 끝없이 스펀지처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자꾸 여러분한테 붙고 여러분을 찾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사님 대단하다. 이 자리에서 30년 있었던 거야. 인정. 그것만으로. 밥은 먹었어요? 밥만 챙겨줘도요. 그는 여러분을 찾아요. 밥은 먹었어요? 그랬군요. 찾아요. 왜? 그는 치유당되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사람하고 성장 방향을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 나의 정보 처리가 되어 있고 내가 리셋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니까 예측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 저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센터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어디 모임에서든 어디든 의도 파악이 잘 돼갖고 지금은 그랬구나를 떠들어야 되는지 그냥 잠깐 쉬어줘야 되는지 따둑따둑을 해야 되는지 논쟁을 하지 말고 좀 쉬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따다다다다다 하면 안 되는지 이거 파악을 우리가 못한 거야. 그런데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소통을 잘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 두 번째가 대인관계 능력이고요. 첫 번째가 자기조절력입니다. 얘가 문제 해결력이에요. 일 잘러. 그거는 우쭈쭈가 잘 되고 명상이 잘 되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지 저게. 그러니까 척 보면 아는 사람 있죠? 저녁에 명상도 영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냥 걸으세요. 근데 내가 불안장애인지 잘 모르는 경우는 그 앉아서 석가모니처럼 명상하라는데 그게 안 되면 불안장애예요. 그냥 들고 일어나서 걸으셔야 돼요. 그건 이미 두려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럭 화내는 사람은 다 두려움 장애에 가 있는 상태. 난 좀 버럭한다. 저도 그래죠.
네, 그래서 뭐 근데 뭐 어쩌라고 나 생긴 게 그래 이래요. 저는 또 남편한테. 이게 있는 거죠. 치유 단계. 우기기. 그리고 이거 있어요. 야단 쳐서 치유되는 것보다 우쭈쭈가 가장 가능성을 더 많이 끄네요. 야단 쳐서 되지 않는데 계속 잘한다 그러래. 잘했죠? 그랬죠? 그랬습니다. 어떡하냐. 100등을 1등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믿어주면 이렇게 다시 바로 잡아진대요. 여러분 리크루팅 대상자를 그걸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그게 되니까 이거 들으세요. 저 사람은 나를 돌봄을 들어야겠다. 엄청나게 우는 사람 많아요. 나를 돌보는 법. 듣고. 누가 어른을 자기 엄마가 저거 배워갖고 엄마가 60살을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교수가 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여러분 리크루팅 가서 이 강의 들으세요. 리크루팅 가서 감사훈련 하세요. 리크루팅 가서 존중훈련 하세요. 사장님은 존중받아야 돼요. 사장님 여러분 친절해야 부자가 된대. 저 엄청 싸납백이야. 그래서 가난해. 지금까지 열나 이랬는데. 지금 내가 뭔 강의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걸 느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붙는다니까. 저걸 해주면 착 붙어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커는 영혼을 흔드는 상담력을 갖고 있어야 네트워커다. 리더십이 곧 영혼을 흔드는 리더십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고 그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모르면 그는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를 주죠. 존중에 대한 신뢰를 주잖아요. 춤을 출걸요. 춤을 출걸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걸요. 그거 실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엄청 흥분돼. 난 이걸 듣고서 흥분돼서 이제 실험해야 된다. 이제 리크루팅 하는 사람을 치유 단계든 우쭈쭈 단계든 돌봄 단계든 저 사람이 존중 리더십으로 최고로 만드는 멘토가 되리라. 인생 멘토. 영혼을 살리는 멘토가 돼서 당신과 끝까지 갈래요 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조직관리에 계보도를 일으키세요. 그럼 할 거 많잖아.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할 거 너무 많죠. 오늘 강의 끝이야. 요 뒤에 이렇게 리더십, 내가 중간코어, 하총장한테, 무슨 강의 해야 될까? 중간코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지? 나는 어디가 문제지?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문제잖아요. 중간코어가 지금 영혼을 상담하는 이게 안 되잖아. 그렇죠? 손동환 사장님, 그 사람이, 손동환 사장님이 멘토래. 왜 멘토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쭈쭈 해줘서. 쉽죠? 되게 쉬울 것 같죠? 오늘 아무나 자꾸 실험해보자고. 오늘 아무나 계보대 송지현 팀장님, 오늘 아무나 가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봐. 그래갖고 40년 결혼해서 어쩌고 저쩌고 맞이로. 인정. 따숩게 밥 먹어. 여러분 그 사람 100% 나 다시 찾아요. 보상 플랜 풀지도 마. 100% 나를 찾아요. 매번 밥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계속 찾아요. 신기하게. 측은한 게 보여요. 친절하게 측은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걸 가져온 나의 애터미의 전단지를 들여다본다. 해보고 싶죠? 제가 여러분한테 중간관리 이거 하라고 이거 많이 했잖아요. 맨날 이거 360도. 이거는 제가 PPT로 그냥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가능성과 기타 등등등 해야 될 거를 글자를 모르진 않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깨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쭈쭈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턱 떨어져 있는 걸 올려야 돼. 여러분이 기운이 턱 행복한 게 턱 떨어져. 여러분은 다 엄청나게 신성을 가진 신이 준 리더이기 때문에. 그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게 회복이 다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가르친들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 기분 좋은 음식,
기분 좋은 음악, 기분 좋게 잠 자고, 기분 좋게 명상 꼭 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열 받는 사람 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따둑따둑 받을 존중의 가치가 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야단치지 말래. 아주 제가 쇼킹한 거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 거 듣고 많이 들었는데 이 많은 내용은 저는 여러분이 우쭈쭈가 되고 힘들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꺼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저는 그래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돈 버는 법, 애터미 똑같아요. 식당 똑같아요. 보험회사 똑같아요. 일 잘하는 법, 일 잘러와 일 몰러의 비교 똑같습니다. 애터미나 식당이나 똑같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맞춥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나의 힘은 우쭈쭈가 되고 자기 돌봄이 있고 편안해야 되고. 저는 3일 지나면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저 몰라요. 될 대로 되라. 부처님 계시면 부처님한테 맡기세요. 부처님 저 몰라요. 될 대로. 3일 지난 거 내가 떠안고 있지 말아요. 내가 해결이 안 된대. 그리고 나 그냥 나 잘했어. 나 잘했어. 아싸 하고 넘어가 3일 지나. 알았어. 그건 지가 해결하겠지. 떠안고 계시지 말래요. 그거 많이 떠안고 계신 분들이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나를 존경하라. 이 단어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요. 나를 전체, 내 인생 전체가 나를 실험하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 여러분이 애터미 와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어른이라 그래도 어른 아이가 대인 채 저도 여기 애터미 왔기 때문에 그 똑같이 정신적인 어른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임페리얼, 이루고자 하는 행복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신성과 가능성을 깨우는 장이 이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보대에 있는 사람한테 밥을 먹었냐고 말할 수 있는 따스운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